또 미국의 경제가 견고한지도 봐야 되겠죠. 매도하기에도 애매한 레인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미국 주식은 이제 11월 말일자로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자산의 지난주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금 얘기하면서 은 얘기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가 추이를요,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미국의 주가 지수는 지금 11월 말을 기준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이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시 계속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95에서 4.1 사이에 아주 좁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은요, 지금 슬금슬금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금값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값은 지금 한참 오르다가 한 10월 중순쯤에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금이 고점을 찍을 때 은도 같이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지금 한 11월 초에 좀 바닥을 확인을 하고 금은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은값이 그 사이에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서 은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렇게 금값과 은값을 한번 보면은요, 상관관계가 둘이 매우 높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제가 금값의 향방을 먼저 보고 은에 투자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금값이요, 이제 이 시기에 잠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이 시기부터 연준이 QT를 종료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스물스물 회복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스물스물 회복을 해주는 와중에 은값은 지금 같이 올라주긴 했는데 그동안 못 올랐던 거를 더 많이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은값은요, 조금 더 투기적인 세력이 많이 몰릴 수 있어서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많이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금은 레이쇼가요, 100이 넘어갈 때는 투자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드 실버 레이쇼, 금은 레이쇼를 지금 들여다보면은요, 이 수치가 지금 73.6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은 가격이 금 가격에 비해서 제법 비싸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요, 은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은에 들어갈 거면 금에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어서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올해 4월에 22% 조정이 있었고 11월에 7.8% 정도 조정이 있은 후에 11월 말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6.7% 회복을 해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회복세가 이어질지는요, 시중의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이 될지도 봐야 될 거고요. 또 미국의 경제가 견고한지도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요, 미국 재무부의 TG 계정의 잔고이고, 빨간색은 미국의 시중은행이 연준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이에요. 이 잔고들이 시중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TGA 같은 경우는 시중 유동성과 반비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TGA 잔고가 줄어들어야 시장 유동성이 우호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11월 말일경에 TGA 잔고가 잠깐 줄다가 금주에는 이제 줄어드는 게 조금 주춤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좀 공급되다가 좀 주춤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급준비금은요, 시중의 유동성과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이 올라가야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급준비금 역시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금주에는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약간 주춤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유동성 환경은 기대만큼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AI 거품론이 다소 조금 잦아들은
말씀드린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봐도요,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고는 있지만 뭐 그렇다하게 경제 지표가 악화돼서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ISM 서비스 PMI를 봐도요, 지금 50 이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제조업 PMI는 이제 50 밑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미국이 원래 제조는 약하고 서비스가 조금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 PMI 쪽이 조금 낮게 나와도 뭐 그렇게 시장은 흔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서비스 PMI 쪽이 잘 나와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지표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약간의 혼조세를 이번 주에 보여줬지만요. 그래도 이제 주가 지수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지션을 뭐 급히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주가 지수를 볼 때 같이 보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치솟을 때는 영락없이 미국의 주가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약간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다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요, 지금 이제 3.95에서 한 4.15 사이에 아주 좁은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장기 국채를 매수하기에도 매도하기에도 애매한 레인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PMI하고 서비스 PMI가요, 그렇다 할 지금 경기 둔화를 나타내 주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고용 면에서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 ADP 민간 고용 데이터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소비는 견조한데 고용이 둔화되는 환경은요,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관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는요, 경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고용 둔화로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채권 시장에는 고용이 둔화되는 것은 호재지만 보통 미국의 장기 채권 시장은요, 고용보다는 물가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호한 소비와 경제는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횡보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지금 케빈 해시 친 트럼프 인사가 차기 위원장이 될 거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케빈 해시 장관이 차기 연준의장이 되면은 기준금리가 좀 더 쉽게 내려갈 텐데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이거는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시장의 걱정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횡보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은과 관련된 의견도 달라고 하셔서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에서 지금 금이 다시 정고점으로 가려고 위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은비를 봤더니 지금 은이 제법 금보다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은에 들어가기보다는요, 은을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은보다는 금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낮아졌지만 유동성 개선이 이번 주에는 이제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요즘에 AI 거품 얘기는 조금 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테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주식을 정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요, 지금 이제 고용은 둔화되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소비 쪽 경제 지표가 조금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싯이 지명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케빈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유롭게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우려가 시장에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처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추세가 조금 더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한 주식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주식에 또 다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장기채도 20% 정도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에도 30-40% 정도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자산을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당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ETF도 추천을 했지만 또 해당 자산의 상승을 100% 따라가는 ETF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월배당 부티크 멤버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